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크릴 오일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크릴 오일은 어떤 제품을 먹는 게 좋은지, 본인이 드시고 있는 크릴 오일이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릴 오일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건강보조식품은 몇 년 동안 엄청 유행하다 지나가기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한창 유행이지만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에 의해 크릴 오일의 유행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나 방송에서 너무나 그 효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릴 오일에는 DHA, EPA 말고도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데요. 다른 오메가3 제품에 비해 DHA나 EPA 함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의 효능을 많이 내세우지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량을 먹어야 합니다. 많은 영상이나 광고에서 이들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내 제품들은 인터넷에 판매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긴 하지만 제품 박스에 크릴 오일의 세부 함량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제품 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의 함량을 비교하면서 크릴 오일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크릴 오일 제품을 섭취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섭취하는 인지질은 400mg, EPA와 DHA는 대략적으로 200mg 정도, 아스타잔틴은 편차가 많이 크지만 400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제품은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100마이크로그램도 채 안 되는 제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제품도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100마이크로그램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크릴 오일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광고만큼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 나름 높은 함량인 400마이크로그램을 잡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크릴 오일 하루 용량에 들어있는 인지질과 DHA, EPA,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광고에서 말한 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만큼 적정한 용량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 표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과 임상 권장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것은 대략 이 정도 용량인데요. DHA, EPA 용량의 경우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는 보통 1500mg 정도고요. 질환 개선을 목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량은 3000mg 정도인데요. 인지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질의 경우 보통 10에서 20g 정도를 1일 섭취량으로 권장합니다.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인지질의 양으로는 약 25에서 50캡슐 정도를 먹어야 10에서 20g 정도의 인지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인지질이 체내로 들어가서 내장 지방을 개선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등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크릴 오일 하루 용량으로는 인지질의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용량으로 어떻게 복부 비만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저하, 뇌기능 개선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농도 이상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의 절대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인지질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적정한 용량을 섭취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에는 아스타잔틴을 살펴볼게요. 나름 괜찮은 제품이 400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식약처 최소 권장량인 4mg을 섭취하려면 크릴 오일 10캡슐을 먹어야 되고요.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였는데 이런 제품의 경우 40캡슐을 먹어야 최소 권장량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스타잔틴이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적어도 4mg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릴 오일에 담긴 용량으로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서 크릴 오일의 산패를 막아준다는 주장도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산패를 막아주려면 적절한 용량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너무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릴 오일의 산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다른 것들의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아스타잔틴이 같은 용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항산화력이 몇십 배, 몇백 배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항산화력이 몇백 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능을 낼 수 있는 용량이 영양소마다 모두 다르고 거기에 맞춰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스타잔틴은 4에서 10mg 정도의 함량으로 생산이 되고요. 비타민C의 경우 500에서 1000mg으로 생산이 되죠. 같은 1m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스타잔틴 1mg의 항산화력이 비타민C 1mg보다 훨씬 크지만 실제 제품의 함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용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되도록 10mg 이하로 먹는 게 좋고요. 반면 비타민C는 500mg보다 더 많은 용량을 먹어도 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보면 당장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눈속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DHA, EPA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릴 오일에는 인지질이 들어있어서 그 흡수율이 일반 오메가3 오일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흡수율이 2배 정도 높다는 자료도 있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흡수율이 2배 높다는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에 쓰인 오메가3의 경우 전체 함량 대비 DHA, EPA 함량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품질이 심하게 낮은 오메가3 제품을 사용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75%, 85% 이상의 제품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 흡수율 차이는 크게 잡아봤자 1.5배 이하입니다. 질환 개선을 위해 DHA, EPA 총 함량 3000mg을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크릴 오일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2배 높다고 해도 7캡슐에서 14캡슐을 먹어야 합니다. A사와 D사의 경우 하루 용량 기준이 2캡슐이었기 때문에 14캡슐을 먹어야 일반 오메가3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지질로 인해 흡수력이 2배 높아졌다는 것을 모두 반영하고도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오메가3 제품 함량 기준으로 봤을 때 흡수율 차이는 1.5배보다 적어진다고 했는데요. 흡수율 차이가 1.5배로 보고 비교를 한다면 먹어야 하는 캡슐의 양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크릴 오일 10에서 20캡슐을 먹어야 일반적인 RTG 오메가3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3000mg이 필요할 때 RTG 오메가3의 경우 2알에서 4알 정도인 반면 흡수율 차이를 고려해도 크릴 오일은 10에서 20캡슐 정도를 먹어야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을 살펴봐도 식약처가 권장하는 함량에 턱없이 부족하죠. 크릴 오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오메가3의 경우 산패도 기준치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크릴 오일에 대한 산패도 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산패도가 높은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2015년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49종의 오메가3 제품을 가지고 산패도를 측정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피쉬 오일, 크릴 오일, 식물성 오메가3 제품, 그 밖의 오메가3 제품, 혼합된 오메가3 제품의 산패 정도를 실험을 했는데 과산화물과 아니시딘과 총산화가 모두에서 크릴 오일의 산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광고에서 크릴 오일은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 산패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산패된 기름은 발암물질로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세포망을 망가뜨려 물질 교환을 어렵게 하고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기름에 있어서 산패 여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량이 적고 산패가 많이 된 제품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비싼 편입니다. 크릴 오일 중에서 저렴한 편인 1개월에 2만원인 제품으로 적정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해 10캡슐을 섭취하면 1개월에 20만원이 셈이고요. 따로따로 인지질과 오메가3, 아스타잔틴을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10만원이면 되거든요. 같이 들어있다는 점 빼고는 장점이 없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산패된 크릴 오일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크릴 오일을 판매할 때 인지질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그럼 인지질로 드시면 되지 굳이 함량도 낮고 비싸고 산패도 잘 되는 크릴 오일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크릴 오일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깨물어 보시고요. 비린내가 많이 나는 제품은 모두 산패된 제품이니 버리시기 바랍니다. 산패된 오일은 독성 물질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크릴 오일을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관리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진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비싸든 싸든 적어도 산패된 독소 덩어리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은 산패도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